부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일단 이게 보시면 정책적 요인인데요, 이제부터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는 꼬맹이였으니까 네. 그때 시장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근데 딱 보면은 위에는 완화, 완화, 네, 밑에는 규제. 규제. 이게 냉탕, 온탕, 냉탕, 온탕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청약에 대한 개념도 만들었고, 이때 제가 주상복합을 분양하고 있었는데, 주상복합은 건축법이었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법을 주택법을 적용시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일반 아파트의 규제를 받게끔. 그러면서 제가 분양하던 현장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적인 규제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완화를 했죠, 그죠? 투기 지역을 해제해주고 뭐 여러 가지 분양 원가나 뭐 양도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 좀 규제를 완화해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죠. 네, 이때는 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제가 좀 이 일을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이때만 해,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요. 네. 강남 3구 외에는 지역 위계나 뭐 거기가 상급지나 이런 것들의 개념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냥 강남은 강남이고 강북은 강북이 이때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지 흐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반복이 될 거니까. 네네. 자,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하시면 네. 자,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처음에 박근혜 정부 초입 때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전세가가.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집 사면 큰일 나, 박살나, 쪽박차.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찾았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전세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주택자가 늘어나요. 아, 맞네. 다주택자 혜택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민간한테 팔을 벌려. 이때 생긴 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설해서 주임사라고 그러죠. 야, 너 집 사면은 막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이렇게 막 공급을 막 해가지고 다주택자를 막 양성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공급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죠? 네.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니까 네. 예, 전세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이때 다주택자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집권 말기 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없었던 지역 혹은 공급이 좀 적은 지역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지역에서는 공급량이 넘치죠.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과열 지구 같은 개념들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전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겠지만.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슬슬슬 나오다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최초로 지정했다 뭐 이런 거에 의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또 세종 같은 데는 너무 투기가 너무 크게 가니까 청약제도를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초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만 하더라도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그 당시에 시세를 조사했는데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은 엄청나게 비싼 집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9억을 넘어가는 단지는 대출해주지 마. 이때 보시면 9억을 넘어가는 지역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있었고요. 그런 리딩 단지가 있었고요. 비싼 성동구에 비싼 집이 있었고 영등포에는 뭐 내가 기억하기로는 영등포에 저기 여의도 리첸시아가 9억을 넘어갔었어요. 양천구 목동 9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요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넘어가죠. 그죠? 그렇죠. 네, 넘어갔어요. 왔다. 자, 시작합니다. 오래 오셨네요. 26차례. 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때 미국에서 뭐 저금리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매매 평균가가 막 오르잖아요. 네네. 이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제일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노력했어요. 26차례 부동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건 아시죠? 매매가가 치솟아 오르니까 가율이 떨어지는 거지 전세가도 폭등했어요. 맞아요.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매매가가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내린 거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 나쁜 사람. 맞아.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집 사서 빨리 전세 공급해야 네. 되잖아. 맞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뭐라 갑자기. 다주택자는 나쁘다. 집을 사라고 해서 정책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임대사업자의 어떤 규제를 막 했잖아요. 계속적인 규제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네. 그다음에 취득세 이런 것들을 네. 급격하게 늘렸죠. 네. 이 이유는 뭐냐면요. 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되잖아. 네. 그 누가 물건을 내놔야 돼.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놔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는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가를 잡으려면 다주택자를 양산해서 네. 전세를 아. 공급했죠. 매매가가 오르면 다주택자 물건을 뺏어서 무주택자한테 줘야 집값이 안정되잖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상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은 선택한 거네요.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어. 지나고 그쵸. 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책의 방향성만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뭐가 틀리냐는 거지. 결국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네. 그치. 목표는. 부족한 거를 공급하려고 했을 뿐이 다주택자의 물건을 강제로 뺏어서 무주택자한테 맞아. 공급하고자 했어요. 어. 그게 이런 다주택자 제재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어. 되게 아이러니한 건 뺏어서 시장에 물건 좀 풀어봐 했는데 더 움켜졌잖아요. 더 움켜쥐면서 나오면 그 가격 고점에 거래되고 또 나오면 고점에 거래되고 이 당시에 이 계속 올라. 투자자들 심리가 뭔지 알아? 나라가 서울 입성을 방해한다. 아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번에 서울 입성 안 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없다. 자, 방금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방금 그 말씀에서 지역의 위계가 그러네.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계급장이야. 서울 사는 게 계급장이에요. 어. 지금도 그렇죠. 이게 이러면서 이제 규제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강력한 규제를 했었죠. 네. 619, 619, 82. 계속 후속 수치 네. 내면서 DSR, 신 DTI 뭐 DTI. 막 빵빵 때렸어요. 그래서 네. 양도소득세도 니네 너 더 매길 거야. 뭐 비과세를 1주택자는 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무조건 거주해야 돼.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에 뭐 이걸 50%막 분양권 전매하면 무조건 50% 가져갈 거야. 맞아, 이전에는 맞아. 사실 그냥 분양권 전매하면은 세금 없었어요. 거의 비과세. 예. 그냥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다운 거래 뭐 엄청 하고요. 네, 문제가 생겼었죠.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원래 강남 3구, 여의도, 영등포, 양천구 뭐 여기서 요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마용성 얘기가 나왔죠. 야, 여기 마용동이죠. 야. 세트. 네.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강남 4구가 네. 강동이냐 동작이냐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요거 3개 플러스 얘냐. 네. 우와, 그거 누가 이겼어요? 지금 요즘에는 강동이 좀 이기는 것 같은데 아. 지금도 둘이 싸워요. 아직도. 왜 대박. 나경원 의원께서 동작에 출마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캐치플레이즈가 강남 4구 동작이었어요. 진짜 잘 지었죠. 네, 강남 4구 진짜로 동작. 선거 전략이 좋았습니다. 와. 야. 이게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요. 근데 왜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사지 마, 이거 안 돼. 라고 하니까 더 사고 싶은가 봐요. 맞아. 집값이 오른 지역을 네. 규제했잖아요. 네. 그럼 그냥 내가 바보라도 야 저기 규제하는 거 보니까 집값이 오르겠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르겠네. 나를 왜 못 가게 하지? 네,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야, 매물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나도 뭘 이렇게 사러 가면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았다면 그거 집어야 돼. 그치. 5개 남은 거 살라고 했다가. 너 못 사 하면 더 사고 싶죠. 그러니까. 그치. 원래 강남 3구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강남 3구라는 말도 좀 사실 어폐가 있지만 어찌됐던 몇 개의 지역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재밌는 게 네. 옛날에는 삼성 레미안 1단지, 2단지, 3단지 뭐 이렇게 현대 아파트 1단지, 현대 아파트 2단지였죠.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겨요? 뒤에 이름이 길어져요. 이름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뭐 센트럴 파크, 웨스턴 파크, 이스턴 애비뉴. 이게 위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1단지에 사는데 2단지 저 못 사는 동네랑 내가 왜 1단지고 2단지야? 그래서 웨스턴 파크, 이스턴 애비뉴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프루지오 1차, 2차 가다 갑자기 센트럴 프루지오. 왜냐하면 센트럴 프루지오 걔가 조금 더 비싸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거 바꾸고 아파트 값이 또 오르더라고. 선호하는 아파트들을 내 시야가 좁혀지면서 거기에 또 브랜드에 대한 요인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아파트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 많긴 하지만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나오던 게 방금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 자, 집은 한 채만 사. 집은 한 채만 사. 넌 무조건 한 채만 사. 여러 개 사면 나쁜 놈이야. 그치. 하나만 사면 어떻게 돼? 대표님 다주택자였죠. 네. 집값 올랐어, 떨어졌어? 올랐죠. 올랐죠. 네. 팔았죠. 네. 돈이 생겼어, 안 생겼죠. 생겼죠. 네. 두 채 팔았어. 더 네. 많이 생겼죠. 네.
좋은 거 상급지로 갈 거예요? 네. 하급지로 갈 거예요? 상급지로. 상급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왜냐면 자꾸 규제가 자꾸 생겼다 없었다 하니까 집이 여러 개 있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팔고 싶어. 자꾸 괴롭히잖아요. 자꾸 괴롭혀 그러면 그럼 한 채만 사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연스럽게 이 정부의 정책이 음. 그렇게 유도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위계 시장이 원래는 좀 생기다가 강했다가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해.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강남 쪽 규제하다가 이제 막 전방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핀셋 규제 막 이래가지고 오르면은 오르는 쪽쪽 막 이렇게 찝는 규제구나. 뜯어가지고 막 네.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네, 더 네, 강화하고 네, 더 못 사게 하고 막 네, 괴롭히고 네. 괴롭히는 동네가 네. 또 올라요. 저 빨간 데가 서울이고요. 서울은 다 9억 넘어갔어 벌써. 이미. 자, 뭐가 생겼냐면요. 네. 여기 보면 1분기야 4분기예요. 연초 연말. 네. 네. 연초에는 서울에 안 빨간 데가 서울에도 좀 있었는데 네네. 4분기 넘어가면서 다 빨개. 예, 빨개져. 서울은 거의 다 빨개지고 네. 옆으로 번져요. 어. 그러니까 이게 9억을 넘어가는 네. 동네가 네. 그러니까 리딩 단지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 같으면 광교, 그다음에 어. 과천 어. 그리고 뭐 이런 데가 9억을 넘어가는 단지들이 막 뭐 무슨 바이러스 퍼지듯이 가격이 풍선 효과가 네. 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었어요. 갑자기 2019년도에 갑자기 바뀌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요새 이렇게 때려 잡으니까 더 올라. 야 네가 집값 오르는데 찍어준 거 아니야? 아씨 어떡하지? 공급을 많이 하게. 암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핀셋 규제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너무 과열됐어. 그러지 마. 야 이제 공급 엄청 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살짝 틉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할 그러게요. 만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돈이 풀리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맞아.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에요. 공급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거 종합 계획이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주택자한테 경고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집 사면 후회할 거라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 기자회견에서 협박하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 이 그 시기에. 3기 신도시 떡밥이 이쯤 나온 거죠? 그렇죠. 3기 신도시 하다 지금 정권이 또 이어받은 거고. 네. 이제 19년도로 왔어. 다 빨간색이야, 이제. 네. 네, 막 번집니다. 네, 계속 올라가요. 이제 야. 용인, 화성, 뭐 동탄 집값이 거의 경기도권역에 막 9억이 다 넘어가기 시작해요. 와. 이 또. 갭 투자를 이때만 하더라도 뭐였냐면 6.17 대책 이제 갭 투자가 원인이다. 요때쯤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돈이 너무 그 통화량을 좀 조사해 보자라든가 네. 뭐 그치. 이런 고민이 네. 올 수 있었을 법한데 진단을 잘못한 거죠. 네. 갭 투자가 문제다. 갭 투자가 문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오, 그게 돈이 되나 보다. 요새 찝어줬네? 야, 집어줬잖아. 네. 지금 이때까지 계속 맞춰줬잖아. 야, 갭 투자하게. 사지만 하는 데를 사면 올라. 맞아. 이때까지 계속 가르쳐줬잖아요. 이때 영끌이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이때 30대들이 영끌했죠. 그럼요. 사야지. 20년 말 되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미 걷잡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이 번져버렸어요. 산불 나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불이 퍼지는 것 같아요. 이 풍선 효과가 계속 나왔었고, 그다음에 갭 투자가 문제라고 하니까 갭 투자를 막 했었고, 김현미 장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제 김포나 부산, 대구 뭐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확대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공식적인 공급 부족을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때도 호텔까지. 네. 근데 이게 좀 뭔 소리야? 이게 핀트가 나갔었어요. 네. 이때가 뭐냐면, 네. 하도 잽을 맞으면 약간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그러기. 그러니까 정부가 하도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갖고 욕하니까 혼미해진 상태에서 나온 정책 같아요. 이거 보니까 기억나요. 상가를 네. 주택으로 바꾼다. 네. 임대주택으로. 네. 이미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호텔을 확보해서 이때 코로나잖아요. 호텔을 어차피 호텔이 다 망했어. 네네네. 호텔을 주택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기회는 그러니까, 지금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급조한 얘기고 사실 그거 한 번 얘기했는데 네. 얼마나 다급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어. 왜냐면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못 팔게 만들고 막 다 없애도 계속 상어가 팡한테 물려.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분명히 아이스크림인데.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알았나. 그쵸. 뭐 미국에서 돈을 풀고 뭐 테이퍼링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이런 정책을 내놨었고요. 이 다음에 보시면 이때 이제 기사가 또 쐐기를 박네요. 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신조 진짜 많이 나왔죠. 영끌 뭐
뭐 청무피사, 이생진망, 뭐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글렀어,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이런 말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네. 그때 당시 분위기를 떠올리면은 그 식당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 식사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이야기 하시고. 그때 베스트셀러는 전부 다 부동산이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20대 애들, 저도 이제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LK님 말씀하신 대로 벼락거지. 벼락거지도 나왔었다. 근데 이게 되게 서글픈 얘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급격한 양극화는 사회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분도 되게 많고, 뭐 자살한 사건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맞아. 자살 기사도 많이 나왔다. 이때 되게, 왜냐하면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거든요. 맞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어.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전쟁이 났는데 뭐 금방 끝날 거야. 그랬잖아요. 그치. 안 끝나. 아직도 하고 있어.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유가가 상승한데 저게 무슨 말인가? 장기전 예상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 오만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파월이라는 분이, 나는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저분이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에는 뭔 상관이야 이랬어. 근데 저분의 말씀을 진짜 지금도 듣다가 진짜로 저분이 한 말씀 하시면 진짜 긴장해서 울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저분이 뭐 갑자기 뭐 한 마리 툭 하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식 막 움직이고 부동산 막 움직이고. 세계가 막 뭔가 흔들흔들하면서. 그렇죠. 이때 누가 취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타이밍에 그쵸. 현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폭등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맞아. 이때 뼈아픈 실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집값에 굉장히 예민하실 거예요. 집값이 폭등해서도 안 되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까지는 폭등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네. 막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폭락을 거예요. 해요. 그래서 네. 이 폭락하는데 이거 야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안정화되는 거 아니야? 나 잘했지? 야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깡통 전세 터지고, 그다음에 뭐 무슨 사건이 막 계속 빵빵빵 터지잖아요. 맞아요. 이 깡통 전세라는 거는 되게 서글픈 거예요. 아까 좀 전에 5천만 원 주고 집 산 사람들, 맞아요. 방금 좀 전만 하더라도 갭 투자 안 하면은 뭐 내가 나만 거지되고 맞아, 무조건 맞아. 빨리 갭 투자를 해야 되고. 벼락까지 된다 이랬는데. 자, 어디를 많이 해서 노도강 얘기 왜 나왔어요? 노도강이 노원구에 가면 소형 평대 아파트, 주공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갭 투자하기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울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노원구가. 노도강 이쪽이 근데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왜?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죠. 처음에는 야 떨어지는 게 좋은 거야.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했지. 괜찮아. 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 야 잠깐만 너무 떨어지는데? 야 이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규제 완화를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좀 있다가 연말 지나고 1월 3일 날 이때 1.3 대책. 이제 둔촌 주공 살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기억난다. 그 아파트가 분양을 하기에 앞서서 1.3을 발표했잖아. 올림픽 포레본이다. 그때 뭐가 또 있었냐면 레고. 램프 문제도 터졌어. 레고랜드 터졌고.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뭐 그럼 이렇게 뭐 집값 떨어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망한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은행이 나가죠. PF 터지는 것도 문제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갭 투자자들이 만세하잖아요. 네네네. 배째라 하면 이제 이러면은 은행에서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눌러놨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막 오르고요. 맞아요.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시 살려야 돼. 맞아. 집값이 다시 살려야 돼. 참다가 야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다 죽겠는 거야. 은행도 비명을 지르고 막 그 금융권 증권사 뭐 다 비명을 지르니까 부랴부랴 내놓은 게 1.3대책. 이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딱 풀어줬어요. 맞아. 그러면서 거래 분양이 완판이 됐죠. 맞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DSR, DTI 이거. 하다가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모기. 와. 죽고 나서 갚으세요. 주담대 50년짜리. 맞아, 50년 보기 전에 죽고 나서 갚으세요. 죽고 나서 갚으세요. 저거 하나 때문에 가계부채가 2조가 늘었다면서요? 저 한 방에. 영끌족이나 그러니까 능력 대비 집을 많이 사신 분들의 물건을 아무도 안 받아주면 폭락을 해요. 맞아. 주택이 폭락을 하잖아. 맞아. 폭락하기 시작하면 은행이 망해요. 아파트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 천세대 흔하잖아요. 1000세대. 네네. 1000세대가 5억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와. 5조에 5천억이죠. 와. 5만 세대면 그냥 은행 망하는 거예요. 뭐 만 세대, 2만 세대 자빠지기 시작하면 은행 망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촉진책을 썼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없이. 거네요. 그래서 1.3대책을 하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양극화부터 시작돼 항상 그러는데 이게 집값이 박살 날 때는요 양극화로 박살이 납니다. 좋은 동네는 네. 덜 떨어져요. 덜 떨어진 놈. 안 좋은 동네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진 놈. 그래서 네. 이때 그리고 공급이 많았었던 지역과 적었었던 지역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져요. 지금 서울은 덜 떨어졌고, 그 시점에 예. 세종은 엄청 떨어졌네요? 2배인데요? 세종은 엄청 떨어졌고요. 공급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와. 공급이 많으니까 대구도 공급이 많아. 대구 기억난다. 분양 안 돼서, 지금도 대구는 난리예요. 아직 수습 안 됐어요? 이때 보면은요 여기가 21년 12월 여기 21년 12월. 그래서 1월 말 시세를 비교해 보면 23년 네. 1년간의 시세를 비교해 아, 보면 요게 불과 몇 개월 전 시점. 네. 저 때는 다 떨어졌죠. 파란색이 이제 하락이죠. 하락이죠. 예. 다 떨어졌죠. 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조금 상승이 있어요. 어떤 동네가 올라갔을까요? 일단 아까 말했던 대장들이 일단 3대장님들이 올랐고요. 네. 강동까지. 강동이 이기고 있는 동작을 지금 강동인가 본데요? 요즘은 이게 그 강동이 네. 강동에 신축이 좀 많아요. 아. 그 강동구에. 그래서 네. 이러면서 이제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동. 강동이 조금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아. 있는데 근데 이러면서 지역 위계가 아까 엄청 강해졌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게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포도 포함되어 있고 강서는 또 이제 좀 센 편이죠, 강서도. 이제 강서에는 마곡이 있어요. 음. 마곡은 그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 음. 그 밑에 양천구는 이제 목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대장 동네들 위주로 음. 회복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 다 똑같은 거 경기도로. 경기도 이야기네요. 네.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이처럼 떨어졌어요. 예, 일단 여기는 아. 다 떨어졌는데 현 시점을 바라보면 네. 여기 하프라인이 그어져 있어 이렇게. 그죠. 아, 열받네. 이쪽은 다 떨어지고 이쪽은 전반적으로 올랐고. 왜 이 동쪽이 좀 약할까요? 동서로 갈른 느낌이네 약간. 주택이라는 건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서 이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예. 이 지역 선호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 이게 제가 크게 거시적으로 보여줬지만 동네 안에서의 스타동과 워스트동이 나눠져요. 같은 아파트에서 스타동과 워스트동이 나타나. 못동사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점점 세분화돼요 지금은. 이방사